왜 요즘 운이 안 풀릴까요? 일도 안 풀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무겁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운을 빨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친구 한 명 만나고 나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 끊고 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복이 달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운 빼앗는 5가지 사람 유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 넘으면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돈 벌고, 건강 관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운입니다. 운이 좋아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운이 좋아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운이 좋아야 돈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 운이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나쁜 운이 들어옵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나쁜 사람이 내 운까지 빨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운까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만나면 항상 피곤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기운을 빨아가는 겁니다. 기운이 빠지면 운도 함께 빠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조사 결과를 보면 60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주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혈압 오르고 당뇨 생기고 심장병 옵니다. 면역력 떨어져서 암까지 걸립니다. 이게 다 나쁜 사람 곁에 있어서 생긴 병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운이 막혀서 복이 안 들어옵니다. 자식 일도 안 풀리고 돈도 새고 사고도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을 막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복까지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미신 같지만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는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자꾸 비교당하는 사람. 만나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 만나면 험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운을 빨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왜 내 운이 안 좋은지,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운 빼앗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고 내 운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은 10년, 20년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씨에게는 15년 지기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신앙생활하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습니다. 남편 욕, 자식 욕, 며느리 욕, 세상 욕. 온갖 부정적인 말만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정순 씨도 위로해 줬습니다. 친구니까 힘든 얘기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 험담뿐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금방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기 불행한 얘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 만나기 전날 밤부터 스트레스였습니다. 만나는 동안 우울한 얘기만 들으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전염이었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정순 씨도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점점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남편한테도 짜증이 늘었고 자식들한테도 불만이 생겼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잠도 안 왔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생겼습니다. 병원 가봐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 때문이구나.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2달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3달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밝아졌고 건강해졌고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박문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문수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문수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내 아들은 뭐 하냐? 우리 손주는 영어, 중국어 다 하는데 내 손주는 나는 골프 치는데 너는 왜 안 배우냐? 이렇게 은근히 비교하며 무시했습니다. 문수 씨는 만날 때마다 초라해졌습니다. 원래 자기 인생에 만족했었는데 친구 만나고 나면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저렇지 못할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문수 씨를 우월감 느끼려고 만나는 거였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문수 씨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6개월 지나니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내 인생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이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희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도움만 요청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 일 좀 도와줘, 부탁 좀 들어줘. 끊임없이 요구만 했습니다. 명희 씨는 친구니까 도와줬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일도 도와주고,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감사 표현을 안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빌려간 돈도 제때 안 갚았습니다. 핑계만 대며 미뤘습니다. 더 화가 난 건 명희 씨가 힘들 때였습니다. 명희 씨 남편이 입원했을 때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바쁘다며 병문안도 안 왔습니다.
명희 씨가 수술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이용만 하는구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구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홀가분합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았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싸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김정순 씨의 친구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만나면 무조건 불평불만만 합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나쁜 얘기만 가득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모든 걸 비관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옆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옮겨오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납니다. 특히 나이 들면 이 전염이 더 강해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운이 막힙니다. 좋은 생각이 안 나고 좋은 선택을 못하고 결국 나쁜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박문수 씨의 친구가 이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경쟁합니다. 자식 자랑 대결, 손주 자랑 대결, 재산 자랑 대결. 모든 걸 비교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 느끼고 못난 사람 보면 우월감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저 비교 대상일 뿐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으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운이 막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명희 씨의 친구가 이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합니다. 도움 달라, 돈 빌려줘, 부탁 들어줘. 끊임없이 받으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감사 표현도 없고 보답도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에너지만 빨아가는 사람. 나이 들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에너지를 다 빼앗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뒷말하고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 집안은 어떻고, 온갖 소문과 험담을 퍼뜨립니다. 문제는 뭘까요?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내 얘기를 다른 데서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실제로 험담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운이 막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경계선 없이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전화하고 갑자기 찾아오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경계선 없이 무한정 침범당하면 결국 지칩니다.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피곤해집니다. 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양 철학에서는 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사람도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기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줍니다. 나쁜 기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줍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넓고 큰 기운을 가져라.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정의로운 기운이 내 안에 생긴다. 반대로 나쁜 기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좋은 기가 빠져나갑니다. 운이 나빠지는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좋은 것은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 모인다. 반대로 교만하고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하겠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 선택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쁜 사람 한 명이 좋은 운 10개를 막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나쁜 운 10개를 막아줍니다. 그러니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감히 나쁜 사람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벗은 독사와 같다. 가까이 하면 반드시 물린다. 멀리 해야 한다. 심리학자 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든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부정적이 된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긍정적이 된다. 운도 마찬가지다. 운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운이 없어진다. 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운이 좋아진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쁜 사람한테 내 운을 빼앗기지 마세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을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 이름을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각 사람 옆에 표시하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면 동그라미,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면 X, 에너지가 생기면 동그라미, 에너지가 빠지면 X,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동그라미,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X.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보세요. X가 2개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정리 대상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느낍니다.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한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애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명확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착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연락 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알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2주일에 한 번이었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전화 자주 했다면 횟수를 줄이세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세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손주 봐주느라 일이 생겨서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세요. 석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상대방도 눈치챌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럽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다. 급하게 하지 말라.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룬다. 관계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나쁜 사람을 정리하면 공백이 생깁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만나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시간을 더 쓰세요. 자주 만나세요. 전화도 자주 하세요. 고마움도 표현하세요. 내가 있어서 좋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고맙다. 이런 말 하세요. 좋은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관심 주지 않으면 관계도 시듭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정성을 쏟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기운을 나눠줍니다.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연습하세요. 나쁜 사람한테서 벗어났어도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이걸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참으세요. 대신 감사한 걸 말하세요. 날씨 좋다. 밥이 맛있다. 건강해서 좋다.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돌고 복이 들어옵니다. 미국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운도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잘 봅니다. 좋은 선택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나쁜 사람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해도 좋고 명상해도 좋고 책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내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씁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 에너지를 씁니다. 덜 쓸 뿐이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기운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운을 정비합니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누굴 만날지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내 운에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 판단하세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기대하세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피하세요. 만나고 나서도 점검하세요. 오늘 만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어땠는지, 에너지가 어땠는지, 이렇게 매일 점검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누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불행한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맛있는 밥을 먹은 것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운이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주변 사람 점검하세요. 내일부터 나쁜 사람과 거리 두세요. 이번 주 안에 좋은 사람과 만나세요. 다음 주부터 긍정적인 말 연습하세요.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변화가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2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편해집니다. 석 달 지나면 운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1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로 운이 나빠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로 운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증명됐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나쁜 사람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날 이유 없습니다. 내 운이 더 중요합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복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운은 여러분이 지킵니다. 나쁜 사람을 과감히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운은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을 지키세요. 그 작은 용기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은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하실 건가요? 3개 하실 건가요? 아니면 5개 전부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복된 노년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